달성군의회는 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지난 2일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는 지난 4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합의면은 지난 4일 합의면 민 복지회관에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계명대학교 국외봉사단이 동남아 3개국에서 교육 나눔과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병원고등학교에서는 지난 4일 제48회 졸업식이 열려 276명의 졸업생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감삼 나눔에는 지난 4일 감삼동 수림원을 찾아 회원들이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창곡갤러리는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최규란 작가 개인전, 빙, 혼영의 확장을 엽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테너 김동영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2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진원 의원과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달성군의회가 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보고, 재개정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및 기타 1건,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개회 첫날인 3일에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 내용으로는 김보경 의원의 달성군 중소기업 탄소 규제 선제 대응 방안 마련 촉구, 박주용 의원의 청소년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곽동안 의원의 달성군 대표축제 발굴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임시회에는 제2기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들이 방청석을 채워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정 현장을 직접 참관한 뒤 앞선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도출한 자신들의 정책 제안을 군정에 전달하며 실제 정책 반영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를 단순한 체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평소 불편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수기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의회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의 접근성 문제와 청소년 꿈 키움 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정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늘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일정이 조금 짧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위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이어 9일과 10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1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폐회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군정계획을 공유하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저와 동료 의원 모두는 주어진 임기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지난 2일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선언문을 통해 대구 경북광역시도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달서구청장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가 지난 4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월배신 시장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각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구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설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동참했습니다. 강정과 떡, 과일, 밑반찬까지 시민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월배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전통시장이 명절을 계기로 더 활기를 찾길 기대했습니다. 예,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배시장 상인회장 손병식입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설 때는 저희 월배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월배시장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도 여 많이 살아있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서구 시민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들도 시장 주변을 돌며 안전과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니어 일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요, 이 시장에 교통정리도 좀 하고, 시장에 이제 오토바이 같은 데 많이 다니니까 좀 천천히 다니고, 또 소방에 이제 시설 관리도 좀 하고, 또 거리에 좀 나와 있는 쓰레기도 좀 다니고, 이런 거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배 신시장 잘 돼가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많이 팔고, 이 방송 보시면은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장보기 행사는 월배신 시장을 시작으로 서남신 시장, 달서시장, 와룡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설맞이 청년 캠페인과 결혼장려 홍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명절 문화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합인면은 지난 4일 합인면 복지회관에서 농업인과 농촌 여성, 교육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최신 영농 정보를 제공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교육은 벼, 원예작물, 과수 등 품목별 핵심 재배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대응 방안과 현장 진단 사례를 공유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 실무 교육 외에도 행정 및 정책 안내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교육에서는 2026년 농촌지도 사업 및 주요 농업정책과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농민수당 지원 사업과 온라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 서비스인 농업이지 활용법 안내가 병행돼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한편 달성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농업 트렌드 속에서 정확한 정보와 기술 습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지식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보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계명대학교 국외봉사단이 동남아 3개국 현지에서 교육나눔과 문화교류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라오스와 베트남, 태국에 파견된 국외봉사단은 국가별로 약 2주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국과 물자지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국외봉사단은 2002년부터 총 148개 장소에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봉사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현지에서 다양한 문화도 경험을 하고 또 봉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현장에서 학습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현지에서는 굉장히 잠자리도 불편하고 또 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참여하는 기간 동안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졸업 후에도 사회에 진출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을 이런 그 국외봉사 경험을 자양분을 삼아서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봉사하는 지역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일부 그 초등학생들은 사실 우리 학생들을 거의 처음 만나는 외국인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많은 또 교육봉사도 하고 문화공연도 하고 뭐 학교 보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외봉사에는 총 104명이 참여했으며 봉사단원들은 파견 전 역사와 인권교육, 응급처치 훈련 등을 이수하며 현장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글과 태권도, 미술 등 교육봉사와 함께 태권도 시범과 부채춤, K-팝 공연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또 현지 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를 통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국외봉사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학생 대표로 라오스로 국외봉사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벽화 작업을 했는데 이제 라오스에는 바다가 없다 보니 이제 아이들이 바다 그림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고 완성된 작품을 보니까 단원들도 모두 좀 뿌듯해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국외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졸업생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강당으로 향합니다. 지난 4일 경원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총 276명의 졸업생이 참석해 3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졸업식은 대표 학생에 대한 졸업장 수여를 시작으로 특별상과 장학금 수여, 표창장과 공로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했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따뜻한 박수로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경원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삼나눔회는 지난 4일 감삼동 수림원을 찾아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수림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으로 명절을 앞둔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결성된 감삼나눔회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나눔을 이어오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이웃의 정성이 올해도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나무 심기 좋은 이른 봄을 맞아 구목 편백을 주제로 한 공식 노래 편백숲길 함께 걸어요를 제작 공개했습니다. 이번 노래는 편백숲의 가치와 의미를 구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구정 홍보 콘텐츠입니다. 작사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맡고 직원들이 작곡에 참여했으며
AI 보컬을 활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완성했습니다. 달서구는 현재까지 5만 그루 이상의 편백나무를 식재해 도심 속 힐링 숲길을 조성해왔으며 이번 노래를 축제와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구정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한 영양 관리를 위해 영양 플러스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화상 영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외부 활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충식품을 활용한 이유식과 유아 간식 조리 실습으로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교육에서는 달걀 애호박죽과 검은콩 빈대떡 만들기 실습이 이루어졌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전 자료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달서가족 문화센터는 2026년 문화강좌 운영을 함께할 신규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해 강좌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 수요와 변화하는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집 분야는 무용 요가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 등 문화 예술, 독서 글쓰기 입문 강좌, 영화 대상 가족, 친화형 프로그램 등 20개 과정이며 일부는 자유제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접수는 2월 24일까지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가족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구는 2026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바우처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서비스 급여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달성구는 대구 경북 최초 도입 지자체로 올해는 모집 인원을 30명으로 늘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외에 발달 재활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업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와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호국 영웅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의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설 선물은 그릇과 수저 세트, 전국 특산물로 구성한 집밥 재료로 마련됐으며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비롯해 강원, 전북, 제주 등 전국 농특산물이 고루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달성군 류가읍에서 생산된 초록미가 쌀도 집밥 재료로 선정돼 지역 농업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은 2026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1분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 강좌가 특징입니다. 1분기에는 그림책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10개 강좌가 운영되며 수강료는 전 강좌 무료입니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참곡 갤러리는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최규란 작가 개인전 빔 혼연의 확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물이 지닌 우연성과 투명한 물성에 주목한 실험적 콜라주 작품을 선보입니다. 최 작가는 테이프를 주요 소재로 수채와 아크릴을 결합해 꽃과 사물의 생명성을 폐화적으로 풀어냅니다. 붙였다 떼어지는 테이프와 번지고 마르는 안료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독창적인 시각적 경험을 전합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오는 2월 10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테너 김동명 리사이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예술인을 조명하는 기획 시리즈 클래식온의 2026년 두 번째 무대로 테너 김동혁이 소프라노 박예솔, 피아니스트 최훈락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예술 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까지 아우르며 사랑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성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곡의 섬세한 감정부터 오페라의 극적인 표현까지 사랑의 흐름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2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한다는 소식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영업소진 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됩니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경우로 3월 2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개별 발급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자 사업자는 3월 정기분 도로 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는 2026년에도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이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청중 장년 노인 1인 가구와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발굴 연결 지원 체계를 운영해 조기 위험 발견과 신속한 복지 연계를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노인 일자리 연계 달수 다리단, 지역 편의점 임미용실과 협력한 달서 희망 수호정, ICT 기반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이 있으며 2658세대의 돌봄을 제공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합니다. 마음 피트니스 대화 기부 사업과 청년 베이스 캠프 등에는 434명이 참여했습니다. 2026년에는 은둔, 고립 초기 개입 중 장년 남성 1인 가구 집중 관리, 고립 청년 사회 재연결 지원을 강화하고 다시봄 청년 서포터즈단 연계 외출 응원 챌린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달성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선착순 70명에게는 1만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상품권은 기부 다음 날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44%,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달성군 농특산물 등 기본적인 답례품도 제공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2026년 AI 독서 로봇과 책 친구 가정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AI 독서 로봇과 연령별 맞춤 그림책을 가정에 대여해 영유아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가정 내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에서 지속적인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난해 8가정으로 시작한 해당 서비스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3월부터 11가정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신청은 매월 21일에서 25일까지 달성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선정된 가정에는 AI 독서 로봇 한 대와 그림책 20권을 20일간 대여합니다. 한편 달성도서관 어린이 실내 그림책방에는 AI 독서 로봇 체험 코너도 마련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진울초등학교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디지털 플레이 캠프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지난달 5일에서 9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진울초 3층 컴퓨터실에서 4에서 6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순한 정보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을 공유하는 체험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습니다. 특히 AI 활용, 미디어 제작, 데이터 기반 탐구 활동 등이 포함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정보 역량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됨으로써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민 교육, AI 기반 캐릭터 생성과 스토리 구성, 웹툰 콘만화 제작, 온라인 작곡 도구를 활용한 배경음악 제작, 스크래치 메이크 코드 기반 2D 미니게임 제작, 생활 환경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결과물 발표 및 공유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에서 올해 1월 9일까지 2주간 배움의 열정을 그려나가는 예아람 겨울 캔버스를 주제로 겨울 계절 재학교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 속에 만족도가 99.4%에 달했으며 음악 미술 심화반을 새롭게 개설해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악 심화반에서는 작곡 기초와 앙상블 활동을, 미술 심화반에서는 드로잉과 디지털 드로잉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영, 제과 제빵, 로봇 코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학생들이 방학 동안 안전하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쌀쌀한 계절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달서구 곳곳이 따뜻하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이삼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저는 관내 시설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 관내 시설물은 국가 기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105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그중 AB 등급이 99.7%를 차지하고 DE 등급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양호하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시설물 사고 31건 중 77.4%가 B등급 이상의 시설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등급이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고 한 달 전 정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 등급을 이유로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붕괴로 이어져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등급에만 의존하는 점검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월곡로 20길 장미아파트 주변 옹벽은 2023년, 24년, 25년 총 3년간 실시 결과 요약표의 주요 점검 결과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기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면 균열, 콘크리트 박락, 철근 노출 등 여러 문제가 반복 지적되었지만 매년 B등급 27점으로 평가될 뿐 개선된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수많은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안전점검이 사고 예방책이 아니라 통과 의례처럼 형식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습니다. 또한 도원동 523번지 L형 옹벽 전면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뚜렷하여 일부 주민들은 이 구간을 피해 다닐 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옹벽은 사유지의 위치에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점검 결과는 A등급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오산 사고 전에든 나타났던 옹벽 배부름 현상은 초기 붕괴 징후로 보는 매우 강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도원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특성상 집중호우 시 토합이 급격히 증가해 붕괴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달서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손상이 반복된 시설물에 대한 실제적인 보수 보강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 주체가 민간인 시설이라도 보행량이 많고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점검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업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BC 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도 세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점검 결과와 조치 계획은 구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장의 위험 신호는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등급에 가려워진 위험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삽 합의인 지역구준 김보경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브레이크는 아직 충분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달성형 산업안전 대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기존에서 달성군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국가산업단지 1곳, 일반 산업단지가 5곳, 농공단지가 2곳,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여 개의 넘는 기업과 32,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국가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통과와 모빌리티 특화 지정 등으로 달성군 산업단지는 대구 미래 신산업의 전진 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라는 구조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달성군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20대 청년 노동자가 생산라인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일 사업장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은 노후된 산업단지에 초점을 둔 광역단위 점검이라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성군은 대구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2030년까지 제2국가 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될 사항이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달성형 통합안전점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비중이 큰 여수시는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군도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기관,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통합 안전관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마련될 때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신규 채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25년 4월 전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과 직급별 VR 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산업단지에 적극 연계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고다발 업종과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안전의 기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3만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투자와 행정 부담보다 우선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달성군 산업단지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산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노동자,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달성군의 성장과 지역의 일상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빠른 성장뿐 아니라 더 안전한 현장이 달성군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